또 한국이란 말이야? 결국은 한국은 또 일을 냈구나. 더 이상 일본은 뭘 할 수가 없나 보다. 한계에 부딪힌 거겠지? 완전히 일본의 완패다 완패. 난 지지.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되겠어. 여기 한 일본인이 무엇 때문인지 좌절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지 지금부터 사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출신의 류타라고 합니다. 이번에 한국이 새로운 드라마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벌써 드라마 정주행을 마쳤습니다. 정말 재밌더군요. 제가 본 드라마는 다름이 아니라 기생수 더 그레이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드라마의 원작은 1990년대 세계에서 인기를 끌었던 일본 만화 기생수가 원작이죠. 물론 핵심 설정을 그대로 본따 만들긴 했지만 한국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은 색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기생수를 못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말씀드리자면 이건 인간을 숙주로 삼아서 세력을 확장하려는 기생생물들이 등장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전담팀이 대립하는 내용이에요. 소재는 아주 흥미롭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끄는 거겠죠. 물론 한국이 잘 만든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하려는 말은 그게 아니에요. 일본은 왜 매번 실패하는가입니다. 2015년 기생수 파트 1이 한국과 일본에서 공개됐죠. 그리고 파트 1 공개 후 3개월 만에 파트 2가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성적은 처참했어요. 한국에서 파트 1은 18만 7,310명, 파트 2는 6만 3,560명 물론 당시에 소규모 개봉치고 반응이 괜찮았던 거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처참하다는 말외에는 할 수가 없죠.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서 기생수 영화 보신 분 있어요? 10명 중 한두 명 될까 싶어요. 게다가 원작을 뛰어넘는다는 평가는 못 받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이 공개한 기생수 더 그레이는 세계적으로 난리잖아요.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630만 시청수를 기록했고 공개한 지 고작 사흘 만에 글로벌 1위에 올랐어요. 일본에서는 요즘 귀멸의 칼날, 원펀맨 같은 애니메이션이 아니면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보는데 한국은 드라마든 영화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개만 해라. 얼마든지 봐줄 테니까라는 말이 미밀 정도로 사람들은 늘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일본 작품과 대하는 태도 자체가 많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기생수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일본 원작들을 드라마로 또 영화로 대박을 터뜨렸던 적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꽃보다 남자라든가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같은 작품들이 일본의 원작이지만 한국이 만들어 더욱더 대박이 난 작품들입니다. 당장 생각나는 작품이 이 정도지 일본 원작을 성공으로 이끈 한국 작품들은 더 많을 거예요. 반대로 일본의 작품이기 때문에 일본인이 더 잘 해석해낼 수 있지만 일본이 만들면 이상하게 늘 망했어요. 독수리오 형제, 야타맨, 내일의 저 같은 20세기의 작품들은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2000년대 이후 21세기에 공개된 작품들을 보게 되면 기생수, 블리치, 아기꽃 등등의 수많은 작품들이 흥행에 실패했죠. 이렇게 일본이 연전연패를 하는 동안 한국처럼 다른 나라에서는 일본의 원작들을 잘도 만들어 흥행에 성공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뮬란, 원피스, 카우보이 비밥 같은 작품들이 미국에서 만들어 영화관, 넷플릭스 등에서 공개되었는데 일본과 달리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어요. 이렇게 전 세계가 성공하고 그 중에서도 한국이 워낙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원작자들 또한 후한 평가를 남기고 있는데요. 기생수의 작가 이와아키 히토시가 독창성을 극찬했다고 하더라고요. 잠깐 인터뷰 내용을 보면 주인공이 정말 긴 시간 동안 자신에게 뭔가가 기생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하고 그 뭔가로부터 받은 편지로 상황을 인지하는 설정이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다. 이미 30년 이상 된 원작 만화이지만 원작자 이외에 크리에이터 분들의 지혜를 빌리면 이렇게 새롭고 다양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재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수인이 기생생물 하이디와의 공존과 소통의 방식에 대해 저는 정말로 신선함을 느꼈어요. 인터뷰에서도 볼 수 있지만 너무 놀랍지 않나요? 아니,
어떻게 누구보다도 우리 작품을 사랑하는 일본 국민들이 생각해내지 못할 만한 소재를 찾았단 말인가요? 저는 이와아키 씨의 인터뷰를 보고 정말로 한국인들은 독창성이 뛰어나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여전히 오랜 고정관념에 젖어들어 있고 생각이 너무 고착되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원작자마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소재를 발견했다는 저 구절이 정말로 감명 깊었고 저절로 박수가 나오더군요. 그런데 더욱 놀라웠던 건 한국의 경우에는 이런 원작자와 함께하여 더 큰 성공을 만들어내기도 하더라고요. 지난해에 한동안 저도 그렇지만 전 세계의 사람들이 무빙이 공개되는 그 시간만을 기다렸던 적이 있을 겁니다. 기생수를 본 뒤 저도 다시 한번 무빙을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났지만 정말 조금도 놓칠 부분이 없었고 오히려 다시 보니까 그때 못 봤던 새로운 장면들과 작가의 떡밥들이 눈에 들어와 더욱 흥미롭게 봤던 것 같아요. 특히 드라마 전편에 걸쳐 조금씩 퍼져있는 시즌2에 대한 떡밥의 존재를 알고 봤는데 알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장면에서 어떤 기법을 썼는지 왜 그런 대사를 해야만 했는지 알게 되어서 훨씬 더 기대감을 증폭시켜주더군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무빙 8화에서 미연의 첫 임무 속에 등장한 마상구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는 맡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 어떤 희생도 마다않는 캐릭터로 제게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활약은 마지막 피날레 에피소드에 재등장되었어요. 특히 마지막에 그가 한 우리 조국을 위해 한 목숨 한번 바쳐보자라는 대사는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심지어 뒤이어 공개된 쿠키 영상에는 라스베가스라고 적힌 가게 앞에 도착한 한 남성의 모습이 담겼고 그의 정체에 대해서 저는 엄청난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해당 장면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마블 그 이상의 역대급 쿠키 영상이라고 하면서 뜨거운 화제를 모았죠. 이 장면뿐만 아니라 더 앞으로 가서 5회 에피소드에 등장한 신혜원의 정체도 화제였어요. 일진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신혜원은 희수의 도움을 받게 되고 이후에 희수를 따라서 정원고등학교로 전학 왔죠. 그런데 이후에 그 악랄한 민 차장을 신혜원이 만나게 되었는데 신혜원을 본 민 차장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모습에 기겁할 수밖에 없었고 도대체 신혜원의 역할은 무엇일지 궁금해 강풀 작가의 다른 웹툰 속 등장하는 인물은 아닐까 한참을 뒤지고 또 뒤졌어요. 이 모든 것들이 작가가 의도한 대로였습니다. 강풀 작가는 공개 당시에 이런 말을 했더군요. 작품 곳곳에 다음 이야기를 유추할 수 있거나 이전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다고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을 드라마를 다 본 뒤 알게 되었고 그리고 다시 봤더니 이런 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해 저에게 있어 무빙이라는 드라마는 인생 작품이 돼버렸죠. 뿐만 아니라 그런 곳곳에 잘 녹아든 떡밥들로 인해 자연스럽게 시즌2가 기대가 되더군요. 그런데 제가 진짜 충격받은 건 한국 드라마 대부분은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 일본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작품을 세계에 알린 오징어 게임이 고작 200억, 우영우 제작비가 200억, 무빙 제작비는 500억이었어요. 그에 반해 삼체 2천억, 원피스 2천억으로 10배가량이나 높지만 이제는 한국 드라마의 인기에 비해 성적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는 말을 해주고 싶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드라마가 완성도가 뛰어난 건 도대체 왜일까?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생각한 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역시 연기력인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언어적 한계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놀랍다고 말할 때 오도로키라고 하는 표현 외에는 없죠. 혹은 스게라는 단어가 있긴 하지만 몇 가지 안 되죠. 반면에 한국어의 경우에는 놀란 표현을 할 때 진짜? 대박, 미쳤어? 등등 진짜 많더라고요. 또 너무 기쁠 때 역시 할 수 있는 표현이 너무 많습니다. 일본, 미국, 중국 등 수많은 문화 대국들이 이런 표현력이 한국에 비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언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볼 때면
한국어를 알아야 왜 저런 표현을 썼는지, 정확히 어떤 것을 전달하고 싶은 건지 알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더라고요. 한국 배우들은 드라마나 영화 등의 작품을 계약한 뒤 곧바로 연습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저도 정말 놀랐는데 이 부분이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았어요.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어떻고 하는 건 다 핑계일지도 모릅니다. 한국 배우들은 드라마나 영화 한 편을 완성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해요. 보통 일본에서는 정상급 배우들 또는 잘생기고 예쁜 배우를 데려와 대충 찍고 말아요. 그들은 대본만 숙지할 뿐 표현에 한계가 있지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국 배우들은 그런 일본 배우들과 완전히 다르더군요. 한국 배우들의 대본을 보면 밑줄부터 시작해 해당 장면에서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은지,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좋은지 등이 적혀 있고, 심지어 어떤 감정으로 임해야 하는지까지 일일이 꼼꼼하게 체크하더라니까요. 과거에 어떤 드라마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게 된 적이 있는데, 정말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한국 배우들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마냥 무술을 필요로 한다든지 또는 승마 기술을 필요로 한다든지 하는 경우 6개월? 아니 1년 전 혹은 계약 후 곧바로 필요한 기술을 연마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놀라웠어요. 할리우드 배우들처럼 돈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 것도 아닌데 사비를 들여 어떻게 그런 연습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일본에서는 어휴, 저는 꿈도 안 꿔요. 그냥 대사라도 잘 외워 일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최근에 한국에서 공개했던 파묘겠죠. 저도 파묘를 봤는데 진짜 충격? 더한 표현이 있으면 하고 싶지만 그 어떤 표현도 없어서 아쉬워요. 진심 충격 받았거든요. 김고은 배우의 무당 역할은 정말 찰떡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신내림을 받은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들 정도로 극중 역할에 충실했고 관객으로서 조금의 이질감도 못 느꼈거든요.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겠어요. 그리고 김고은 배우의 인터뷰를 보니까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 잘 알겠더군요. 실제로 김고은 배우는 무속인의 포스나 아우라가 사소한 것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굿이나 경문 읊는 것처럼 큰 퍼포먼스를 잘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굿을 준비할 때 몸을 살짝 떤다거나 목을 꺾는 등 디테일한 동작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그리고 원래는 없었던 부분이지만 무속인 선생님들이 휘파람을 많이 부시더군요. 휘파람을 왜 불고 몸은 왜 떠는지 하나하나 물어보며 극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도 느껴지시나요? 그녀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 말이에요. 저였다면 휘파람을 부는 것까지 디테일하게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김고은 배우뿐만 아니라 극중에 최민식 배우가 흙먹는 연기까지 너무 디테일했고 다른 배우들도 정말 역할을 잘 살려 하나의 맛있는 작품이 만들어진 것 같더군요. 그리고 연기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우에는 함께하는 스태프들 역시 엄청 대단합니다. 한국은 드라마나 영화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받고 국책 사업으로 많은 투자를 받아 지금껏 커왔다는 건 한국인들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일본이라고 안 그랬나요? 일본 역시 한때 세계를 주름잡는 영화와 드라마를 만들었지만 얼마 가지 않아 흐지부지해졌어요. 결국 제3의 먹거리를 일본인들은 놓치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문화의 영향력이 이렇게 커질지 일본인들은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한국은 관련 사업을 잘 키워왔어요. 지금 한국을 보세요. 한국은 할리우드만큼 중국만큼 비용을 들이지 않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기술력을 통해 드라마나 영화에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CG는 돈만 있다면 아마도 한국인들은 헐리우드급으로 잘 만들걸요? 반면에 일본의 경우에는 배우도 CG도 90년대 잘 나가던 그때 그대로 머물고 있고 경제와 함께 30년의 세월을 잃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늘 발전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이 컴퓨터 그래픽 기술과 관련 직업에는 관심이 없죠. 심지어 관심이 있다고 하면 대부분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 가버리고 맙니다. 아무래도 미래 전망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요.
너무나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일본은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 많은 이들이 일본을 떠나고 있어요. 그 전도유망했던 만화 사업 역시 이제는 한국에 내어줄 판이 되었고, 과거 반도체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은 자동차 사업이 한국에 초월당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과연 이런 일본이 변화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만 자꾸만 들어요. 다들 공감하시겠죠? 이런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 그나마 깨어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신사업에 대한 먹거리들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잘한 건 한국에서 K-팝 시스템을 도입한 거죠. 요코하마에 있는 댄스스쿨에서는 댄스뿐만 아니라 보컬,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한국의 K-팝 시스템의 일부를 따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잘 되는 것들은 확실히 배워야 해요. 그게 답이니까요. 그러니 앞으로 이런 K-팝 시스템처럼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으면 서로 적대하지 말고 가르쳐주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글을 마치고 곧 한국으로 잠시 여행을 다녀올 예정이에요. 저도 20대 다른 또래 친구들처럼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만화에 관심이 많은데 한국의 만화 시장은 어떤지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 이번에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